in Germany say, leave the tires off a car. Yeah, we're going to have very strong policing, and it's pretty easy to do. If parts are made in America and a car isn't, those parts are not going to be taxed or tariffed. And we'll have very strong policing as far as that's concerned. For the most part, I think it's going to lead cars to be made in one location. You know, right now, a car would be made here, sent to Canada, sent to Mexico, sent all over the place. It's ridiculous. So it goes into effect April 2nd. We start collecting on April 3rd. 네,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관세 전쟁 신호탄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매수 다시 들어오는 거 보셨죠? 바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포착되고 있는 증시 하방 경직성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재점검해보죠. 현장의 목소리는요. 오늘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최정환 부연구위원 전화 연결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결국 부과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면제나 감축을 사실 좀 기대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관세 부과가 실행이 됐거든요. 자동차 산업의 타격 규모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약 410만 대 정도가 됐고요.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약 140만 대 정도로 현대 기아차가 한 100만 대, 한국 GM이 40만 대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의 어떤 잠정적인 추산 내지 예측에 따르면은 대미 자동차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감소, 그리고 미국 내 생산으로의 대체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대 국내 자동차 생산의 약 20% 규모인 70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부품 이런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예고됐기 때문에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생산 비용 증가, 그리고 소재 및 부품 산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업계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는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2단계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될 경우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2단계 접근 방식이라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이런 해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사실 이제 4월 2일에 도입이 예고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보편 관세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또 이제 미국 통상 당국 안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수입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적용하는 통상법 조치들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301조 등을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의한 불공정 무역에 관한 선행 조사를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종의 임시 방편으로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IEEPA라고 하는 그동안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 미국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비상 행정 조치를 통해서 관세를 단기간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그 이후에 USTR 조사가 종료되고 나서 보편 관세를 나중에 정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최근에 이제 주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세 발표로 목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까지 추가 관세 후보군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처럼 다음 달 2일 전에 관세 부과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다음 차례는 어떤 산업군이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어떤 산업군이 유력하다나 뭐 시점이나 순서 등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4월 2일로 예고된 보편 관세와는 별도로 4월 2일을 전후해서 별도의 관세 발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거나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칩 자체에 대한 관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못지않게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뭐 수요 산업들, 예컨대 휴대폰이나 PC, 서버 등에 대해서도 이런 최종 상품군에서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관세 부과라든지 뭐 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이 같은 이슈를 어떻게 흡수하고 반응해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예정보다 빨리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바로 미끄러지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또 완성차 업체들, 부품주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하락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정경민 팀장님? 뭐 저는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오, 예, 그래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이제 수급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장 막판에 좀 들어왔던 거.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시장을 훼손할 거였으면 저는 뭐 삼성전자부터 뭐좀 센 말로 말씀드리면 후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뭐 오히려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들어왔고, 오히려 이제 한 며칠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의 변동성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파생 쪽에 이제 순매도를 좀 늘리는 이제 그런 걸로 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뭐 환율 불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관련 연계된 종목들의 하락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연관성 그리고 이제 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에 비해서는 2,600선 지지는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이제 내일 분기 배당락도 있고 뭐 공매도 시행 앞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 추세 훼손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다만 이제 관세로 시장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트럼프의 색깔이 어느 때보다 좀 짙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 심리가 뭐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래 대금이 훅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의 그런 에너지도 그만큼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수는 선방을 했습니다만 이런 주도 뭐 휴식을 하고 주가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틈새를 이루고 한 달 아니면 한 2주 요 정도에서 이제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느냐 이거를 좀 캐치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필수 소비재 쪽이 나왔었고요. 음식료 쪽이 우리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조선과 방산, 뭐 건설 뭐 이 정도가 아무래도 좀 다른 시장의 어떤 섹터보다는 조금 더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한번 이 상대 강세 여부를 좀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 막판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매수 유입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선, 방산, 건설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환율도 보면요. 달러 강세 현상이 심화되니 관세 정책에 따라서 지금 오늘 1,470원도 또 터치를 했어요. 장중에. 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거는 저 또한 정경민 팀장님의 의견과 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상용 차장님도 외국인의 매수 유입은 하반 경직성을 예고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사실은 1월 달에 한 3조 2천억 정도 샀던 외국인이 2, 3월 달에 좀 외국인 매수 수량을 좀 줄이면서 3월 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누적으로는 거의 한 7천억 전후까지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공매도 재개 전후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후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 부분들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좀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1,470원에 있는 환율, 이제 저희가 이제 1,400원대에 있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머징 전체적으로는 강달러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뭐 국내에 국한된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1,400원대 중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지고 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긴 하나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즉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2%대 초반에 있던 성장률이 1.8%대까지 좀 낮춰지는 흐름이 좀 있었고요. 다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 즉 미국이 원하는 조건과 내용으로 국내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준비가 되고 있는 좀 과정이 있고 가까운 중국이 지금 국내 시장만 볼 필요가 없는 게 가까운 중국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수를 좀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는 흐름 쪽에서는 국내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올해 예상이 되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좀 조정을 좀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증시의 주변에 대기하는 자금들이 좀 풍부한 가운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만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상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시장 대응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흐름일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거래 대금은 좀 잔뜩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섹터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섹터를 각각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민 팀장님. 뭐 저는 이제 조심하다기보다는 이제, 네. 이제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미국하고 굉장히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짙은 강한 커플링을 나타내는 쪽이 역시 AI, 로봇, 빅테크 뭐 이런 쪽이잖아요. 빅테크 무슨 종목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고 또 AI 무슨 종목이 오르면 우리 시장이 그 다음 날 또 따라서 오르는 이런 연결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좀 한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뭐 그게 좀 말이 사실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저는 두 개는 이런 상황에서 좀 틈새 종목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우리만 할 수 있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잘해서 대안이 없거나 요 섹터가 가장 강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는 역시 이제 한알령 해제까지 모멘텀을 좀 타고 있는 뭐 엔터 컨텐츠 또 파노 발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런 게임들 뭐 이제 조금 선별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 미용 섹터 뭐 이 정도가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이슈에는 좀 무풍지대일 수밖에 없으니 이쪽이 좀 강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대형주는 뭐 CJ나 뭐 메디톡스 같은 종목, CJ도요? 네, 그리고 게임으로는 뭐 데브시스터즈나 컴투스 같은 종목이 파노를 발급받을 만한 이제 그런 신작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세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경쟁력 쪽은 뭐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제 조선과 방산 부분 역시 4월에는 저는 반등한다 생각보다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도주가 꺾이려면 매크로와 정책이 동시에 그 주도주의 어떤 모멘텀을 꺾어 내려야 되는데 저는 뭐 그게 얽히면서 꺾인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남들 빠질 때, 남들이 팔 때 오히려 좀 매수로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일단 한국항공우주와 아까 언급드렸었던 HD 현대중공업을 뭐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실적 발표가 4월에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4월 변곡점으로 강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조선주라는 내용의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한적인 움직임 가능성이 있는 섹터는 미국 관련해서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짙은 AI, 로봇, 빅테크가 되겠고요. 되려 지금의 혼란 속의 시장 속에서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섹터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엔터라든지 게임 쪽이 되겠고 숫자가 찍히는 뷰티, 미용, 조선, 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경 차장님은 네. 어떤 섹터 기회로 삼아보고 아니면 어떤 섹터를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 보면은 삼성전자는 한 430억 정도 매수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한 4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중간재를 가지고 미국에서 완성재로 전환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과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주가가 눌림목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는 충분히 매수 기회를 좀 접근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오늘 현대모비스를 좀 굉장히 좀 좋게 봤는데 아마 이제 지주사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준비되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현대모비스가 가장 크게 이제 지주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향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갔던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유예를 해주거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고 주가가 눌림목이 나오면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찌됐든 관세를 피해가는 업종은 게임과 엔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크래프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MS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완성된 게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 쪽
있고 어찌됐든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파급 효과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향해서 끌고 올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정도가 좀 부담이 없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게임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바이오 쪽은 매수 기회로 삼아보고 다만 좀 투자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 할 섹터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삼성전자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반 경직성을 지켜준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투자에는 보수적인 관점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낸드나 디램 쪽에서는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최선호도가 되는데 6개월 선행 지표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 현재 수준인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좀 긍정적인 매수 레포트가 나왔어요. 낸드나 디램 쪽에 대한 업황 회복은 자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는 매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이 나올 때 긍정적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주 완전 슈퍼위크입니다. 증시를 쥐락펴락할 만한 공매도 재개 이슈 있죠. 2일은 또 4월 2일은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전략을 정비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관세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협상 카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쪽에서는 대응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과거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는 한 20% 정도 업단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4월 2일 전후에서는 뭐 캐나다를 좀 더 압박을 하고 EU 쪽 니네가 만약에 준비했던 부분들을 발현을 하면 우리는 좀 더 강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야라고 하는 B카드까지 꺼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긍정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흐름이 날 것 같고요. 공매도 부분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재개가 되는 시점인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1, 2월 달에 줄여놨던 현물 수급을 강하게 끌고 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트리거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다만 재개 이후에 3거래일 정도는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외국인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차 잔고에 대한 수량을 어느 정도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보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 만큼 장 마감 이후에 또 굵직한 공시들이라든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총 기간 이 투자 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우리 정경민 팀장님이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뭐 간단하게 긍정적인 체크, 부정적인 체크,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말씀 좀 드리자 보면 무조건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는 주주 친화책입니다. 뭐 얼마만큼 주주 친화책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뭐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괜히 혼자 이렇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뭐 충분히 누구나 인지를 할 정도의 그런 재료가 나온다면 그 재료 이후에도 세론이 나오지 않고 더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은 역시 이제 뭐 사업부의 분할 또 분할 상장 뭐 관련해서 뭐 정관 변경 이런 게 좀 나오는데 회사의 가치가 어쨌든 좀 반감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발언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이제 LS가 한번 이 비슷한 걸로 좀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게 공식화된 주주총회에서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주 친화책에 대한 그런 근본은 배당이라는 생각입니다. 배당을 주는 회계 기업에서 뭐 회계로 장난칠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기존의 주력 사업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증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의 연속성을 어느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냐 이거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와중에도 또 공시가 떴어요. 한화비전이 한화세미텍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좀 취득을 하면서 HBM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한화비전 주가 하나그룹주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와 TC본도 장비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관련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이 바로 이어서 해주실까요? 아니면 이상용 차장님이 해주실까요? 뭐 제가 네, 좋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쭉 적극적인 하겠습니다. 태도 좋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제 공매도 관세 앞두고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 계속 드렸었죠. 주도주의 그런 조정기에 틈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이게 향후에 최소 2주 아니면 한 달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틈새 주도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개죠. 주도주를 분할해서 빠질 때 담아가든가 아니면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줬던 틈새 이런 관세 무풍지대 종목군을 단기에 접근하든가 뭐 이렇게 좀 이분화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거나 아니 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관망만 하셔도 충분히 이 시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보유도 투자 섹터 중에 하나이다. 관련해서 진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상용 차장님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뭐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 말인즉슨 상고 하저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주가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이 좀 얇은 가운데 아마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시점과 맞물리면서 활발한 거래 대금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외국인이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한 수익률은 기관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3월 말 좀 잘 준비하면 4월 달에는 계좌에 좀 풍부한 수익률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에 대한 이제 리서치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관심 있는 측면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4월장을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빨리 4월 중순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불확실성이 빨리빨리 거치고 뭐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뭐 관련해서 공매도 재개, 관세 여파 좀 다 헤쳐나가면서 우리 시장 좀 강한 시원한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정경민 팀장, 이상경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